지역의 미래다, 참 희망적인 말이죠. 그런데 지역의 미래를 밝고 윤택해지게 하려면 먹고 살 거리에 대한 인프라를 튼튼하고 단단하게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지역 경제 침체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찾아봐야겠죠. 톡톡동엔 오늘 이 시간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계신 한 분을 모셔서 지역의 미래 청사진 그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영주 영양봉화 울진의 박형수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지금 우리 경북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인 단위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은 많은 천혜의 그 천연 자원 또 경치 이런 관광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광 도시로서 관광 지역으로서 굉장히 활성화돼서 이 단순히 하루 와서 보고 구경하고 가는 그런 관광 개념이 아니라 며칠 동안을 휴양하고 힐링하는 이런 관광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의 동해인 박형수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은 국회가 지금 휴회 기간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에 내려와서 우리 지역이 영주, 영양, 봉화, 울진 4개 지역이잖아요. 각 한 이틀 정도씩 지역을 순회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골고루 이틀씩 예, 나눠가지고 뭐 바쁘시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이거 좋습니다. 예. 예. 여기 이제 울진이 고향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린 시절 보내셨죠? 예. 언제까지 여기서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 이제 울진에 있었는데요. 예. 고등학교 이제 대구로 이제 유학을 간 것이고. 이제 어릴 때 이제 울진에 우리 동네는 울진 중에서 이제 평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알죠. 평해에 관동 8경 중에 하나인 월송정이 있습니다. 그 월송이라는 동네가 이제 제가 태어나고 이제 자란 곳입니다. 네. 근데 어렸을 때 울진에 계셨으니까 추억들도 많이 있으시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지역은 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그 냇물과 바다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꼬마였을 때는 냇물에 가서 놉니다. 네. 그러다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은 점점 바다로 가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거나 중학생이 되면 이제 바다 가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냇물을 거슬러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고. 어린 시절은 또 이렇게 물에서 놀면서 수영도 하시고 친구들이랑. 수영도 하고 했는데 수영을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친구들이랑 물에서 뭐 어떤 놀이 하셨어요? 그 친구들이랑 가면 이제 그 물에 가면은 이제 뭐 굴 이런 거 따먹어요. 그러니까 물에 잠수해서 들어가서 그리고 낚시도 하고 또 이렇게 고기 잡으러 들어간 또 기구가 있습니다. 창이라는 이런 거 해서 고기도 잡고 이래서 놉니다. 마린보이였네요. 그때부터. 너무 즐거웠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그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그 고향을 가능하면은 자주 오려고 합니다. 그러셨군요. 어린 시절에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계시는데 또 국회의원이 돼서 다시 이렇게 또 돌아오셨잖아요. 그때랑 느낌 비슷한가요? 기본적인 그 구조는 제가 어릴 때 클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마을의 형태나 이건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이제 도로가 이제 좀 생기고 도로가 예전에는 마을 안으로 이렇게 가는 도로가 이제 외곽으로 나가고 좀 이제 확장이 되고 이제 이런 점은 좀 달라진 점인데 기본적인 마을의 모습, 풍경 이거는 제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법조인 출신으로 알려져 계셔서 뭐 검사로 또 변호사로 20년, 한 25년 그렇습니다. 계셨던 거죠. 예. 쭉 활동을 하시다가 작년에 총선에서 초선으로 예. 이렇게 의정 활동 시작을 하셨는데 뭐 계기가 있으셨어요? 정계 진출? 보통 이제 검사를 하다가 정계 진출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사건을 수사하다가 내가 외압을 받아서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뭐 나오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정치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도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뭐 어릴 때 꿈은 뭐 수시로 네. 바뀌기 때문에 네. 그 여러 가지 바뀌는 꿈 중에 하나가 정치를 하는 것도 사실 있었고 또 나이가 들고 하면서는 이제 우리 사회를 이렇게 쭉 겪고 또 사회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아무리 정치를 이렇게 비판하고 또 때로는 뭐 비난도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사회의 기본 틀을 바꾸고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다. 평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로 진출을 하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군요. 네. 어렸을 때 정치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판검사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해도 그것도 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꿈 중에 검사도 있었고 네, 네. 이제 그 정치인도 있었고 또 하나는 꿈 중에 태권도 사범 되는 것도 하나 있었어요. 태권도 잘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예. 태권도를 좀 해서 아. 태권도 사범돼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가르치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꿈은 못 이루고 예, 예. 검사하고 정치인 꿈은 어떻게 보면 이룬 셈이 됐어요. 어떻게 이제 오랫동안 법조 활동을 하신 그 밑바탕들이 지금 사실 정치에서는 신인이신데 도움이 좀 되나요? 그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국회는 입법을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률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검사로 또는 변호사로 한 20여 년을 그 법조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기본이 법률을 만드는 그 작업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예. 법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적용을 했을 때의 부작용이 뭐가 있더라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그렇네요. 일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예. 그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선거 준비를 하실 때 그 검사 출신이라는 게 이제 타이틀로 다 나오잖아요. 네, 예. 지역민들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해요. 뭐 좀 반겨주셨는지 아니면 약간 경계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응들 어땠어요? 선거운동 하실 때? 우리 사회에서 이제 검사라는 직업에 대한 그 인상이 그다지 뭐 좋지 않은 거는 사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이 검찰을 또는 검사라는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또 나름대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온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네. 선거운동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처음 선거운동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 만나서 그 인사를 드리면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검사 같지가 않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을 들은 것이 그러니까 의외네? 약간 이런 느낌? 그게 한 90%의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10% 정도는 아직도 검사 같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만나보셨던 상당수의 지역민들이 검사 같지 않네? 라는 의외의 그 어떤 반가움을 표현을 하셨다면 그 어떤 순간에 그런 얘기들을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뭐 어떻게 대하신 거예요, 지역민들을?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사입니다, 인사. 인사를 할 중요하죠. 때 어떻게 인사하느냐에 대해서 첫 번째 그 인상이 강하게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인사를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쑥스러워요, 그게.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한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인사를 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굉장히 딱딱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뭐 오늘 어디 갔다가 뭐 했습니까?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평상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평상 쓰는 그런 용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조금 이제 편안하게 좀 느끼시는 모양입니다. 그 인사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인사 작은 뉘앙스 하나에도 호감이 되고 비호감이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서 짧게 역할극 한번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그 지역민 역할 할 테니까 저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뭐 인사는 그냥 평상시대로 하는데요.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후보님. 아이고 잘 계셨습니까? 아이고 요새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내가 큰일이지요.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렇죠, 이거. 아이고 좀 예. 해결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아이고 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이제 사람 참 좋으시네. 아이고, 검사 고맙습니다. 같진 않고. 예.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웃으시면서.
오, 아니 전혀. 이게 주민들한테 인사할 예. 때 안 웃고 이렇게 뭐 그러면 이런 얼굴을 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그 엘리트 검사 출신 같다는 느낌이 안 들고 진짜 가까운 이웃 친구 같다는 친근감이 확 드는데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갑자기 네. 친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뵈면은 참 소탈해 보이시고,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진짜 사람 좋은 그런 느낌인데 그 대정부 질문 같은 거 하시는 거 보면은 그래. 천상 검사로구나 이런 듯 날카로운 느낌들을 보여주셔서. 그런데요. 그래서 그때 예. 대정부 질문할 때 그 추미애 장관이 피의자 신문하시는 그러니까요. 겁니까? 그 유명하잖아요. 답변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일초에 그럼 진술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의원님께서는 대정부 질의를 하시는 거지 수사검사처럼 질문을 무슨 피의자 신문하듯이 신문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저도 그래서 그런 또 양면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10%의 분들은 그런 모습을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예, 얘기하실 수도 있겠고, 하지만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예. 하고요. 예. 코로나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예. 없어요. 선거를 시작할 때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돼가지고 뭐 내내 이어지고, 사실 올해까지 이렇게 이어질 줄은 몰랐는데 선거 기간도 힘드셨을 테고 지금 의정 활동 시작하고 1년 넘도록 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선거구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우리 선거구 같은 경우는 개편이 바뀌었죠. 됐습니다. 네. 그런데 바뀌기 전에까지는 이 코로나가 그때까지는 안 왔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활동을 맞아요. 좀 많이 하고 그 주민들 많이 접촉하고 했는데 네. 선거구가 바뀌는 그 시점부터 코로나가 와서 거의 이제 영주가 같이 선거구가 된 이후에 영주에서는 거의 선거 운동을 못 했습니다. 그때는 마스크 쓰고 악수하는 것조차도 사람들 맞아요. 굉장히 꺼려하고 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악수를 해야 돼요. 손을 그러게요. 만져서 이거 내 편인지 네 편인지도 예. 판별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선거가 되는 건데 그걸 전혀 못하고 그냥 뭐 마스크 쓰고 거기다가 마스크가 쓰니까 표정도 얼굴도 안 못 보이고. 알아보고 네. 그런 상황이 되고 난 다음에도 또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주민들을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 지난 총선 때 선거구 개편한 거 경북 북부 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이제 바뀌면서 영주, 영양, 봉화, 울진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묶였는데 이게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뭐 생활권이라든지 뭐 행정 편의를 배려한 변화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이거 왜 이렇게 바뀐 건가요? 생활권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이 영주, 영양, 봉화, 울진으로 이렇게 묶인 지역 중에서 네. 가장 다른 곳이 어디냐면 울진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태백산맥이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 울진 지역하고 봉화, 영주하고는 인적 교류나 이게 물적 교류가 될 수가 없었어요. 태백산맥 가로막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이질적인 부분인데 이게 왜 이렇게 같이 묶였냐면은, 자, 경북 북부지방 전체를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안동에 지금 그 도청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청의 배후 도시는 예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동하고 예천은 같은 선거구로 그렇죠. 가야 된다. 예. 그다음 상주하고 문경은 오랫동안 같은 생활권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영주는 봉화하고 또 같은 생활권입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이렇게 다 묶이다 보니까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이 이제 같이 묶이게 된 것인데, 이게 뭐 그런 오랫동안의 그 인적 교류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 울진 분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장래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왜냐하면은 산맥이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못 갔잖아요. 네. 지금은 워낙 교통 인프라들이 이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통으로 그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산맥은 지금 터널 뚫고 교각 놓고 해서 지금 그렇죠. 도로를 건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울진 지역은 내륙에 시장을 얻는 것입니다. 산맥 가로막혀서 못 가던 부분으로 가서 시장을 얻는 것이고, 봉화나 영주, 영양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없잖아요. 이쪽은 내륙에서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지역구로 묶임으로 인해서 서로 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딱 이해가 됐습니다. 예. 서로 윈윈하고 그렇습니다.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예. 그렇군요. 각 지역마다 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지역이 워낙 뭐 4개 지역이고 넓고 해서 네. 그 각 지역의 사업을 뭐
몇 가지씩만 얘기해도 한 시간을 그렇죠. 얘기해야 되기 네네. 때문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업 한 가지씩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면은 영주는 지금 베어링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원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어 가고 네. 있습니다. 봉화 지역은 지금 국립 문화재 수리 제로 센터라는 것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양은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31번 국도인데 그건 아직 지금 이제 그건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네. 근데 거기 자작나무 숲이 있습니다. 영양에 가면은 30헥타르 정도의 자작나무 숲이 있는데 그것을 개발을 해서 관광지화하려고 하는 게 그걸 제가 공약으로도 했었고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다 확보를 해서 이제 사업에 지금 박차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거하실 때도 워낙 그 다양한 공약들 내거셨는데 중점 사업들은 거의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잘 추진 지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오, 비결이 뭐죠? 특유의 뭐 친화력? 글쎄 이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산 협의를 해서 네. 정부에도 요구하고 또 기재부에서 또 이게 통과가 돼야 되고 이럴 때 왜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이게 꼭 필요한지를 논리를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논리를 개발하고 네. 또 지역의 자치단체들하고 연계를 해서 네. 이러한 부분의 논리를 좀 더 개발해가지고 협의를 하자. 이래서 그거를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키는 것이 요즘은 예산 확보하는 길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고. 요즘은 뭐 국회의원이 가서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소리쳐서 되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소리도 조금 쳐야 될 때도 예,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검사 출신이시다 보니까 또 뭐 특유의 날카로움으로 논리로 딱 무장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시는군요. 영주 봉화 영양은 이제 내륙이고 주로 이제 산림 자원이 많고, 근데 울진은 그 금강송이라는 산림 자원이 있는 반면에 또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울진 지역은 바다를 중심으로 한 여러 이제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이런 그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 관광단지, 해양 관광단지, 해양 치유단지 이런 쪽으로 특화를 시켜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바다를 이용한 이제 그 관광 자원들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북쪽에 주변에 이제 스카이레일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바다 위를 이렇게 쭉 가는 그런 스카이레일. 또 남쪽에 보면은 이제 그 후포에 스카이워크라고 이제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다를 이용한 이런 관광 자원들을 활성화시키고 또 이제 중간에 이제 해양 치유 단지도 생깁니다. 그래서 바다를 이용한 치유 단지, 관광 치유 이런 걸 결합을 해서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관광 자원화하는 울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이제 울진과 관련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아늑한 곳으로 옮겨봤는데 그런가요? 괜찮으세요? 예, 얘기가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많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울진의 앞으로 새로운 동력이 될 뭐 신먹거리 산업 이런 것들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울진 하면은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 지금도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 먼저 좀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울진 원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라면은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은 신한울 원전 3, 4호기의 건설 재개입니다. 네네. 그 건설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다가 현 정권의 이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공사가 이제 완전 백지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재개하는 문제는 사실 이 정권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 재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신한울 1, 2호기가 있습니다. 네. 1, 2호기는 이미 완공이 2018년, 2019년에 다 됐는데 지금까지 운영 허가를 해주지 않아 갖고 가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신한울 1호기에 대해서 그 원전에 이제 운영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전력이 생산되는데요.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1년 이상을 지금 계속해서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시간을 끌고 오고 있었는데 조건부 허가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탈원전에 대해서도 상반된 두 가지 시선이 있거든요. 네. 탈원전을 하게 되면은 이 울진 지역 경제에 너무 급격한 타격을 주게 된다라는 입장이 있고 우려가 있고요. 또이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탈원전 또는 이제 신한울 3, 4호기의 그 건설 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역에서는 이제 뭐 원룸도 짓고 식당도 짓고 이렇게 해놨던 것들이 지금 다 부도가 나고 폐가가 돼 있는 네. 지금 상황이고 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경제 전체에 지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라면은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원전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안전한 원전이라고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그 원전 기기입니다. 안전성이 그전보다는 훨씬 더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거의 없다. 뭐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울진에서 이제 관광 산업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들 알다시피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예.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고 아직도 그 뭐랄까 보석으로 치면은 정제되지 않은 원석 같은 느낌. 아, 표현 좋네요. 예. 예. 극지 않은 복권 그렇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관광 산업 이런 자원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은 정말 관광 도시로서 너무나 큰 가능성을 갖고 그렇습니다. 있는 예. 곳이라는 생각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계실 텐데요. 울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관광 관련 사업들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숲과 산림과 바다가 동시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숲 중에서도 금강송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그 소나무가 지금 군락지를 이루어서 자생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지금 트레킹 코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도시에 있는 분들이 힐링하러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산림 자원을 활용한 그런 치유 힐링 이런 쪽의 하나의 관광. 네. 그다음에 또 바다를 개발을 해서 지금 관광 자원을 할 수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뭐 대표적인 걸로 보자라면은 이제 그 후포 지역에 있는 스카이워크 네. 바다를 이렇게 쭉 걸어갈 수 있는. 그다음에 죽변 지역에 가면은 이제 스카이 레일이라고 레일을 타고 바닷가를 쭉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최근에 이제 개장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치유 단지도 생깁니다. 해양 치유 단지. 이게 생기고 바다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그 관광 테마들을 묶어서 요걸 자원화하면은 정말로 전국에서도 해양 관광 단지로서는 최고의 관광 단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업들 이미 추진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울진이 아닌 외지에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울진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 진짜 손때가 안 묻은 그런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게 큰 장점이지만 그걸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 흔한 별다방 이제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울진의 매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오히려 전략적으로 낫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연 환경은 자연 환경이고 또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사는 데서 편리한 것도 같이 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그 원시림 있는 그대로가 좋다 그러면 아무것도 개발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개발은 개발대로 하되 자연을 지나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개발을 하고 그 삶의 편리성도 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너무 정확하게 표현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관광 사업 쪽 많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관광 도시로서 멋지게 변모를 해도 교통 상황이 그렇습니다. 나아지지를 예. 않으면 예. 사실 사람들이 못 와요. 맞습니다. 울진이 옛날보다는 좋아진 거는 확실해요. 근데 아직도 교통편이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서울 기준으로 하면 가장 먼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많은 도로들이 지금 개설됐습니다만은 철도가 지금 아직 울진 지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해 중부선 철도가 지금 현재 지금 개설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이 철도가 완공이 된다 그러면은 동해안 따라서 쭉 올라가서 강릉까지 가서 거기서 서울로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그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더 편리하게 많이 오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장래에 우리 울진 관광이 더 이제 매력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이제 관광의 개념이 조금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가서 구경하고 이렇게 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며칠을 묵으면서 휴양하고 힐링하는 이런 관광의 개념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울진 같은 곳은 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2, 3일 정도, 3, 4일 정도, 뭐 길게는 외국 같은 경우는 일주일씩 휴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개념으로 본다라면은 울진에서 머물면서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산림, 해양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울릉도로 가는 항이 사실 이제 포항에만 있다고도 생각을 하시는데 울진에서 가장 가까운 항이 그렇습니다. 있지 않나요? 예. 울진의 후포항에서 예. 지금 그 쾌속선이 울릉도까지 갑니다. 그 거리가 가장 단거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시간도 지금 현재 가장 적게 걸리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이제 울릉도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관광을 울진이 지금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며칠을 머물고 간다 그러면 울진에 며칠 있고 또 울릉도도 갔다가 다시 나오고 또 그러면서 휴양 개념으로 지금 내년이면 이제 골프장도 여기 이제 건설이 됩니다. 그럼 이것과 같이 연결을 하고 예. 또 조금 더 먼 미래이지만은 마리나항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 마리나항 조성되면은 이제 요트들이 이제 여기 이제 즐비하게 예, 정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와서 요트도 뭐 구경하고 타보고 그리고 울릉도도 갔다 오고 골프도 해주고 이런 종합적인 휴양 개념의 이제 관광단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야, 산도 즐기고 바다도 즐기고 울릉도도 한번 그렇습니다. 갔다 오고 네. 골프도 한번 치고 힐링도 한번 하고 야, 다 되네요. 그림이 쫙 그려지죠. 예, 네. 여기서 뭐 일주일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한 2주 예. 있어야 될 것 예. 같은데요. 근데 이제 또 울진에서 문제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 물론 네. 울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부분도 조금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관광도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교통도 해결이 된다 하면 인구 감소 문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당연히 물론 이제 이 인구 감소 또는 지방 소멸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과도 관련되어 있는 네.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은 지방을 우리 지역을 본다라면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여러 이제 종합적인 관광이 다 단지가 조성이 되고 또 이제 뭐 신한울 3, 4호기 지금 건설 재개 문제 저것도 건설된다 그러면 인구가 굉장히 이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용도 창출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라면은 우리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가 잘 확충이 되면은 인구가 오히려 늘 수도 있고 최소한 감소하는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지방을 종합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 see your face in every nameless place. You know it's all about you. 지금 정치 시작하신 지 1년 되셨고 예. 예. 아직은 그 병아리이신데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잘 하고 계신 데는 그 부인의 대단한 조력이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제 처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에서 좋은 측면일 수 있는데 또 한 번 이렇게 뒤집으면은 부인 덕에 된다 하면 내가 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질투하십니까 부인한테? 예. 아주 좋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뭐 선거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또 국회의원 활동하실 때 또 내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참 많이 서포트를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그 선거 운동 하실 때 부인께서 목발을 짚고 지지 연설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예, 대단한 부인을 두셨는데요. 그 처가 이제 목발을 짚게 된 것은 네. 그 선거구가 사실은 바뀌기 전에 영덕이 같은 선거구였을 그랬죠. 때 네. 그 영해 장날에 가가지고
뛰어가다가 이제 발을 접질렀는데 어떻게 이게 뼈가 이렇게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목발을 짚고 이렇게 아유. 선거 운동을 하게 됐는데요. 네. 주민들께서 그 제철을 좀 나쁘게 봐주지 않아서 저로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스튜어디스로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일하세요? 그렇습니다. 예, 아직 승무원 일을 하는데 네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휴직. 해외를 지금 오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처가 지금은 반만 일하고 반은 쉬고 아마 휴직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서비스직에 계시다 보니까 맞습니다. 많은 분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계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것도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사람이 아니고 서울 사람이니까 말씨를 이제 서울 말씨를 좀 이게 공손하게 쓰면은 어르신들을 보기에는 좀 공손한 것 같아요. 우리는 경상 사람들 보통 좀 말이 좀 투박스럽고 이러잖아요. 무뚝뚝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이제 서울 말씨로 약간 하니까 그걸 이제 주민들께서 좀 이쁘게 봐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서울말 쓴다고 다 뭐 상냥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데 그래도 부인의 입장이라던가 가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집 가장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걱정스러운 마음이 더 먼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처음부터 지지를 해주셨나요, 부인께서? 그건 당연히 반대죠. 우스갯소리를 하면은 결혼할 때도 그랬었어요. 결혼할 때도 정치 안 하면 내가 결혼한다 그랬었어요. 어떡합니까? 결혼 무르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했는데 그렇지.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지금은 누구보다 가장 큰 예. 지지자가 돼주셨네요. 그 점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요즘 이렇게 활동하는 거 보시면서는 어떤 말씀 해주세요? 처가 나름대로 또 이렇게 활동을 해요. 우리 지역에 이제 오. 그 명소나 예. 우리 지역에 무슨 축제나 또는 관광지나 이런 것을 유튜브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좀 소개시켜주는 오. 이런 활동을 해서 예. 요즘 지역에 가면 저보다 더 바빠요. 유명하시겠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직. 그러시군요. 이제는 진짜 적극적으로 더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시는군요. 저는 영주 영양풍화울진과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오솔길 나오는데요. 너무 예쁜 오솔길이 보여요.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전성림입니다. 저는 울진 후포의 등기산 스카이워크에 나왔어요. 울진으로 어서이서 아내분한테 이 영상 편지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아유 그거 안 하면 안 되나 그거? 그걸 못 하는데 진짜. 에이 그거는. 그러니까 저한테 이야기 안 해주시면 에이 그거는 뺍시다. 그거는 진짜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이어서 내 저거 하고 맞지도 않고 그거는. 아내에게 준비 시작. 말이 안 나오잖아. 그렇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고맙다라는 그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저도 이제 전형적인 이제 경상도 사람이어서 그냥 마음으로는 이제 좀 그런 때로는 표현도 하고 싶은데 그게 말로 잘 안 나와요. 하여튼 뭐 이 카메라로 얘기를 해서 하여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득표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됐고 제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랬습니다. 예. 자, 오늘 의원님과 함께 경북 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또 울진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지역민들 방송 많이 보고 계시니까 전하고 싶은 말씀, 거창한 얘기 아니어도 좋으니까요.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이게 국회로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시를 해주셔서 국회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못마땅하신 부분도 있고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자주 얼굴을 못 보여주는 것에 저도 굉장히 죄송하고 그렇지만 또 그걸 다 이해해 주시고 제가 중앙이든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 주는 것에 대해서 늘 고맙고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지금처럼 지역민들과 계속 소탈하게 호흡 잘 하시면서 계획하신 모든 사업들 다 추진이 돼서 아까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부분들 얼른 이루어지는 날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